우선 조건 첫 번째 내용은 부정조건의 정의이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조건은 우리가 원 함수 fx를 미분하면 오 함수를 얻죠? 그 반대 연산을 했을 때 미분의 연산을 적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적분을 해서 얻는 함수, 역도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역도함수는 용어는 우리가 거의 안 쓰고요. 그냥 그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계산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함수를 부르는 이름인 거야. 부정적분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이게 정의야.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르려 했느냐? 따라하세요. fx의 부정적분. 그리고 기호로는 인티그랄 fx dx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세 가지 다 같은 의미야. 다시 인티그랄 fx dx가 주어져 있다면 이걸 한글로 읽는다면 fx의 얘의 부정적분이구나 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미분에서 fx가 얘가 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fx를 적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뭔가요? 하면 미분에서 비적분 함수가 되는 함수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 못한다? 개념을 모르는 거야. 부정적분의 정의를 모르면 그냥 교과서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기호로는 인티그랄 fx dx를 쓰는데, 미분에서 f가 될 수 있는 함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2x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쓴 거야. 그러면 여기 인티그랄 2x dx 이렇게 될 거고요. 미분에서 2x가 되는 함수는 x제곱도 있지만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 무수히 많아. 얘네들이 전부 다 2x의 부정적분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걸 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부정적분들 중 하나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죠. 이게 얘네들이 주로 라지 f 이렇게 써요. 여기 gx였으면 라지 g, 뭐 라지 h 이런 식으로 대문자고, 일반적으로 써 무조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상수항이 0인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 거고, 얘네들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티그랄 fx dx, 이거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들은 라지 fx일 수도 있지만 상수항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d 한다는 이 c를 적분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적분 함수 식이 드러나 있다면, 이제 fx는 뭔지 모르지. 그다음에 x제곱 불 3x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다면 여기 다 계산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너네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2x는 아니 x제곱은 2x의 부정적분이다. 자,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한다고 하면 수아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왜요?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네, 되니까요.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요라고 묻는다면 이 부분 2x의 부정적분,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인티그랄 2x dx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를 미분에서 뭐가 되는 함수? 미분에서 2x가 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그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은 미분에서 2x가 되는 함수이다 라는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럼 미분하면 2x 되는 거 확인했죠? 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2x의 부정적분은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왜요?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보면 얘는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 미분에서 2x가 되는 함수라면 무조건 x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재준아 뭐였을 수도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었어도 되잖아. 근데 무조건 x제곱이라면 거짓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같은 의미.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부정조건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명제, 조건 명제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연아 이해되니? fx의 부정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개념은 충실하게 아는구나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조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한 4-5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예요. 부정조건 단원에서는 딱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정조건의 정의. 자, 나머지 것들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사로 정의를 했고요. 따라하세요. 인티그랄 fx dx 얘는 따라서 fx를 적분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분의 역연사니까. 자, 그러면 이 1번 이 좌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f를 뭐 한 다음? 적분한 다음 뭐 해라? 미분해라 이거야. 그럼 미분과 적분은 역연사니까 소거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이게 따라 fx의 부정조건. 그 의미가 승하 뭐라고요? 네,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인데 진짜 뭐가래? 미분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그래서 fx가 된 거예요 로 해석할 수도 있는. 이게 원래 정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보니까 소거시킬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면요. 자, 이건 f를 뭐 해라? 미분해라. x로 미분해라 이거죠.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인티그랄 dx 하면 이번엔 뭐 해라? 적분해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 써놨어요. 이 안쪽 얘를 먼저 계산을 해. f 프라임이 되죠? 인티그랄 f 프라임 dx 이렇게 되죠? 이게 의미가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 미분해서 f 프라임 x가 되는 함수.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의미하는 기호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부정조건. 그러니까 얘는 fx겠네? 근데 상수하게 달았을 수도 있잖아. we'll see. 이렇게 적분 상수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서로 소거가 돼요. 그리고 역연상 관계라고 해요. 근데 미분을 나중에 했느냐 적분을 나중에 했느냐에 따라서 적분을 마지막에 했을 때는 적분 상수가 붙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ddx는 이거 x에 대하여 미분해라 이런 의미고. 너네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함수의 적분이고요. 이거는 내 단항식 xn승이라는 단항식을 적분하는 공식인 거예요. 이거 증명은 간단해요. 좌변의 의미가 뭐예요?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어? 미분해서 xn승이 되는 함수라는 의미잖아. 근데 얘랑 우변이랑 어떻다 하래요? 같다. 이거 증명하려면 우변은 진짜 뭐해서? 미분해서 뭐가 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xn승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얀 이 의미가 뭐라고? 그는 함수 같다가 되려면 우변도 어떠면 돼요? 미분해서 x가 되는 함수인지 확인을 하면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미분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번 따라 실수변은 빼낼 수 있다. 빼낼 수도 있고 예를 2fx를 2 빼낼 수도 있고요. 아니 2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2fx를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실수변은. 자, 그것도 증명은 완전 간단해요. 얘 의미가 정의가 뭐예요?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야? 미분해서 cfx가 되는 함수라는 의미잖아. 항상 같으려면 얘도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여야만 해요. 미분해서 cfx가 되는 함수인지 확인하려면 이거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c 인티그랄 하려면 이거 c 밖으로 빼고 얘만 미분하면 되잖아. 얘가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인데? fx 미분하면 진짜 뭐 돼요? fx 그래서 cfx 이렇게 되니까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의미가 뭔데?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 f 뿔마 g가 되는 함수인 거죠? 그럼 증명하려면 이 우변을 진짜 뭐 해버려서? 미분은 진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fx 뿔마 gx 되는 거 보여주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다 정의로 이루어진 거니까. 네. 근데 요 정도는 너네가 알아놨으면 좋겠거든. 이게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사안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안 한 친구들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봐. 인티그랄 하고요.
자, 이거 적분하세요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개해야 돼요. 전개 다 해야 돼요. 전개 다 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4번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건 누구의 역역할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 ax 뺄 b의 n승 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니? n 한다. ax 뺄 b 플러스 n-는 차수 낮추고 그 다음 뭐를 곱한다고 우리가 외웠죠? 속미분. 요 속함수의 미분.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a. 속미분을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역연산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3승이 된 거니까 원래 몇 승이었겠다. 4승이었겠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4승이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미분해서 진짜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미분해서 요 x 플러스 3승이 될까요? 아니요. 일단 누가 튀어나오는데 4가 나오는데 여기 4가 없고 얘는 4가 되잖아. 이거 미분하면 얘가 안 돼요. 4 한 다음 x 플러스 1에 3승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4가 없어야 돼. 그러면 앞에 뭐가 있었으면 될까요? 이렇게 있었다면 미분하면 4 내려오면서 없어져서 미분하면 좀 피적분함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잊지 말고 뒤에 뭐 붙여줘야 될까요? 글씨 이렇게 해줘야 너네가 이거 전개를 안 해도 돼. 오늘 왜 전개하려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참고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fx가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 x 플러스 2의 2승, 뭐 3승,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적분해라, f 구해라. 그럼 적분하면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 4분의 1이라 적분할 수도 있어야 돼. 적분 파트에서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줄이면 뭐 어쩔 건데 시간을 아끼고 계산 실수할 확률을 줄이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으면 무조건 이득인 거야. 정확히 알고 쓸 수 있다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해서 이 n승이 돼야 돼요. 원래 몇 승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n+1승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다시 미분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미분했더니 n+3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없었지. 아, 분모에 누가 있었구나. n+1 있었구나. 약분 된 거야. 분화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있으면 n+1 곱해줄 때 약분돼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속미분이 곱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a가 안 곱해져 있죠, 앞에? 그 말은 a도 분모에 있었던 거. 소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참고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안에 막 2x 제곱을 3x 뭐 이런 거는 못해도 괜찮아. 수에서는 이거까지는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전개를 하세요. 그냥 이 안쪽 괄호 안쪽에 하나 1차씩 괄호 안쪽에 1차씩 있을 때만 이거 쓰시고요. 2차 이상 들어갔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그건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나올 일.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구간분할함수 적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따라해. 구간분할함수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한다. 네, 그래서 구간분할함수의 도함수를 준 다음에 원래 구간분할함수 f를 구해라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a를 기준으로 f1 여기 f1 프라임 f2 프라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따로따로. 자, 여기서 너네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 따라서 경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게 기본값이야. 자, 지금 여기 경계 a일 때 등호 있어 없어? 그럼 a보다 작을 땐 f 프라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세요 인 거야. x가 a보다 클 때 f 프라임은 여기 대입해서 구하세요 인 거야. a일 때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몰라요.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이 이건 거야. 그거를 그래프에서는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진짜 특별한 거야. 구간분할함수 도함수가 구멍 뚫린 게 기본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문제 조건, 그 힌트를 안 놓칠 수가 있으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수능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 신경 못 쓰잖아? 조건 하나 부족해서 답이 안 나와요. 모르면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서. 그냥 그 구간분할함수 적분해라.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돼요. 미분할 때 따로따로 미분했죠? 적분도 따로따로 적분하는데 다만 적분 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분 상수를 붙일 때 다르게 붙여줘야 돼요. C1, C2 이렇게 따로 붙여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등호가 있거나 여기 색칠이 되거나 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얘 등호의 의미는 x가 a랑 어떨 때 같을 때의 누구를 구하고 싶으면 f'x 어디다 대입해라? f2' 아래다 대입해라 이거야. 얘의 의미는 f' 몇이 a가 몇입니다 이거예요. f' a입니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얘 의미가 뭐냐 따라하세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뭐의 정의였죠? 미분가능의 정의였어. 그럼 fx가 어디서 미분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면 뭐까지 보장이 돼버리죠? 연속이 보장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연속이 2니까 대입했을 때 어때야 돼요? 같다라는 식 하나를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연속이니까. 이거 안 하면 식이 하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식이 하나가 나와요. 다시 식이나 그래프의 경계 x가 a일 때 색칠이 되어 있거나 정의가 되어 있다면 되게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왜요? 따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거는 누구의 정의라서 미분가능의 정의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고 우리 미분 가능하면 뭐가 보장된다 그랬죠? 연속. 연속이니까 대입했을 때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식 하나 작성 못하면 말했죠?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라서 안 풀려요. 아셔야 돼요. 그런 논리. 그래 여기다가 내가 자세하게 풀어 써놨으니까 이거는 이런 놈이 있었어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아 맞다 이래야 돼. 자 일단 부정적분과 항등식에서는요 항등식이면 양변을 자유롭게 미분하면 되는데 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인티그랄 fx dx 이런 모양에는 이 정적분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분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거는 대입하시면 안 돼요. 대입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인티그랄 dx에는 절대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우리가 대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대입하면 안 돼. 뭐부터 시작해야 돼? 미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뭐 적분하고 또 적분할 거야? 인티그랄 뭐 어떻게 할 거냐? 대학교 때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이게 의미가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니까 미분에서 fx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이 하고 싶어야 돼. 이거 보면 하고 싶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래서 미분을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미분하면 또 새로운 항등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미분할 때 주의할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데 논술하는 친구들이 이거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되고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냥 미분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티그랄 fx dx는 3x 제곱을 5x 제곱을 a 뭐 이렇게 나와있다 쳐보세요. 이거 미분하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t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 설명이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넣어줄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해야 되나? 애매하네. 이게 예시가 떠오르질 않네. 근데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 정적분 파트일 때랑 똑같거든? 근데 정적분 파트일 때는 예시가 딱 떠오르는데, 부정적분에서 예시가 안 떠오른다. 피적분하면서 미분하려고 했는데, 이거 미분하려고 했는데, 요 안쪽에 요 x가 아닌 p라든지 다른 변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미분하면 결과가 다르게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빼내고 미분을 해야 된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부정적분과는 상관이 없나? 그 예시가 안 떠오르지? 편집을 잘못한 건가? 아무튼 무조건 습관적으로 저 안에 다른 변수 있으면 빼내고 시작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정적분의 정의예요.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는 따라해.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따라해. 부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적분의 정의는 따라해. 부정적분의 변화량. 자, 예를 들면 이거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따라 a부터
B까지의 F의 부정적분의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건 따라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 우리가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란 부정의 약속을 한 거예요. X 증가량, Y 증가량 할 때 우리가 나중 X값 빼기 처음 X값, 나중 Y값 빼기 처음 Y값 해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 평변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변화량이란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거야. 그래서 따라서 A부터 B까지. 이게 나중값, 이게 처음값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대입했을 때 A 대입했을 때를 빼면 돼요. 누구의 변화량을 쓸 거래요? 부정적분의 변화량, 얘 부정적분을 쓰면 되는 거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쓴다면 주로 라지 f를 쓴다 그랬죠? 그럼 라지 f 한 다음에 뭐 대입하고? B 대입. 라지 f에다 뭐 대입? A 대입. 그걸 뭐 한다? 뺀다가 따라 f의 부정적분의 변화량. 정확히는 따라 피적분함수의 얘는 똑같이 피적분함수로 불러요. 이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의 변화량인 거예요. 근데 줄여서 그냥 따라 부정적분의 변화량.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따라해. 부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재준아, 부정적분의 정의와 정적분의 정의 설명할 수 있어? 네. 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부정적분? 예? fx의 부정적분. 그럼 미분에서 gx 되는 함수는 뭐라 불러? gx의 부정적분. 기호로는? 예? 예? 미분에서 gx가 되는 함수예요.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정적분의 정의 뭐니? 그럼 예를 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 dx는 뭐라고 쓰면 돼? 인테그랄 써줄까? 인테그랄 x1으로 쓸까? x1부터 x2까지 hx d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 한 부정적분을 라지 h라고 보자. 그러면 네, 맞아요. 그 부정적분의 변화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기억나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배울 때 변곡점 길이가 똑같으면 변곡점이라 그랬죠? 그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다는 거 배웠고, 그럼 4차 함수 이게 F'이었다. 따라요. 위쪽 넓이는 증가량. 여기 넓이를 S라고 친다면 이 S만큼 원함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S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 왜요? 에서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랑 이 지금 정적분의 정의랑 또 따라하세요.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예를 들면 여기를 만약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건데 미리 한번 너네가 이 정적분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계산을 하면 우리 위쪽 넓이는 그냥 정적분이랑 똑같다라고 배웠죠? 뒤에서 이따가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라지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넓이랑 똑같으니까 넓이 s로 두자고 했잖아. s는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얘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얘의 한 부정적분 누구 쓰면 제일 계산이 편할까요? 그냥 f 라지 F가 아니지. f 프라임의 부정적분이니까 f 프라임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f 프라임 적분한 거 떠올려야 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f 베타 마이너스. 자, 예를 들면 이런데 미분에서 f 프라임 되는 거 f 플러스 1돼 있거든. 그럼 f 베타 플러스 1에다가 f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걸 빼도 돼. 근데 어차피 상수항은 어떻게 되니까? 소거되니까 그냥 상수항 없는 걸 보통 쓰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된다고?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따라하세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의 변화량. 그게 뭐다가 되는 거야? s. 그러니까 s만큼 증가했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인티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 프라임 x dx 하면, 자, 이때는 쭉 아래 부분이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어떻다가 되죠? 부가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f 감마 마이너스 f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 베타부터 감마까지 f가 변했다. 얼마큼 변했다? 마이너스 s만큼. 그래서 s만큼 뭐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에 정족분의 정의를 알아야 이걸 자유롭게 너네가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해 정족분의 정의는 부정족분의 변화량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넓이까지 엮어서 설명을 한 거야. 참고로 정족분은 우리가 어차피 그 적분 변수에다가 x에다가 위끝 아래끝을 대입해서 뺄 거기 때문에 fxdx였던 ftdt였던 fudu였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적분 변수에 자유롭다. 마음대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정족분의 성질은요 부정족분일 때랑 똑같아. 1번, 2번은 실수배는 넣고 빼고 할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는 분리해도 돼요. 근데 합치는 거는 적분 구간이 같을 때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분리하는 건 누구나 하거든. 근데 합치는 건 잘 생각을 못해. 합치는 거 이 적분 구간이 정족분이 두 개가 나왔는데 적분 구간이 똑같다? 진짜 특별한 세팅이니까 합치면 이득 볼 만한 게 있나 하고 반찬을 해야 돼요. 준킬러 정도를 준킬러 필러를 풀려면 이런 의심 못하면 아예 못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아래 끝이 같으면 정족분이 몇이다? 항상 여기다도 그냥 정족분의 정의로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니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거 다 정족분의 정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위아래 끝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따라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저 이렇게 있는 걸 따라서 아래 끝 위 끝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A부터 B까지 정확히 따라해. 닫힌 구간 A, B 그걸 따라서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 구간을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보통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제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예를 A부터 B까지 넓이처럼 생각하면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A부터 어디까지 한번 끊어주고 C 한번 끊어주고 C부터 어디까지 B까지 하면은 결국 똑같아진다를 정족분의 정의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C 해서 계산하면은 증명할 수가 있고요. 얘는 참고로 C가 중간 지점이 중간에 들렀다가 간다는 건 이 사이에 중간에 있을 필요는 없고 A, C, B 해도 되지만 A에서 C로 갔다가 B에도 A부터 B까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야. fx, dx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인티그랄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중간 지점을 1부터 3까지 갔다가 3부터 5까지 이렇게 해도 1부터 5까지가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1부터 마일까지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면 마일부터 5까지 이렇게 가도 똑같아요. 네. 왜요? 정족분의 정의로 계산해보면 이게 라지 f 마이 마 라지 f예요. 계산하면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마이 이 친구랑 이 친구 어차피 소금 같아요.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해서 되는 과학이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직관적인 해석을 하면 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특별한 걸 했죠. 뭐를 합칠 수 있대요? 막 더하기나 빼기를 하나로 합쳐서 이득 볼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따라해요. 비적분 함수가 같으면 마찬가지로 정적분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피적분 함수가 똑같은 것도 왜 굳이 같은 거 줬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따라해.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지는 직관적인 판단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헷갈리면 그 정의를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A, B, B, C 이렇게 쓰면 B 지우고 연결해서 A부터 C까지로 기억하시면 되고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 A부터 B까지 더하기 하고 빼기 이렇게 수도 있지. 빼기 한 다음에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할까? A부터 C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위아래 바꿀 수 있잖아요.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플러스로 바꾼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C부터 A까지니까 A 그럼 A부터 B, C부터 A니까 A부터 C, A부터 B에서 C부터 B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맞게 너네가 판단을 하시면 될 거야. 근데 이걸 따라 구간 조작
구간 조작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구간 조작은 정적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열학 시그마 쪽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 수능을 대비한 입장에서는 시그마 구간 조작은 거의 안 나오긴 하고요. 시그마 구간 조작 언제 하느냐 막 이런 거 할 때 내가 S, A1, AN 이걸 SN 하고 SN이 어쩌고입니다 라고 알려줬어. 그런 다음에 이제 K는 1부터 N까지 AK 하면 이게 SN이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아니 1부터밖에 모르는데요? 어떡하나요? 하면은 구간을 조작해서 따라해 5부터 N까지. 이거는 1부터 우리가 시그마는 항상 1부터가 제일 좋거든. 공식 적용하기 1부터 N까지 AK에다가 1부터 누구까지를 빼버린다면 4까지를 빼버린다면 앞에 A1, 2, 3, 4가 소가돼서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해 구간 조작. 이 구간 조작의 정적분 버전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구간 조작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센이나 뭐 하이매스 이런 데도 나오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준킬러 킬러 나오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 네. 자, 예를 들면 우리 적분 구간에 양끝 위아래 끝 중 하나에 x가 들어가 있다. 따라 적분 구간이 x에 의하여 표현한다. 그 적분 구간의 변수라고도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적분 구간이 x에 대한 변수야. 자, 그러면 a부터 x까지 fdt 이 친구를 네모 할게요. 네모는요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x에 대해 미분을 하잖아. 자, 그럼 얘는 일단 이걸 정적분의 정의로 풀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부정적분의 변화량 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를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걸 x로 미분하잖아요. 이 라지 f가 뭐냐면 따라해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 그 말은 이제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함수 중 하나인 거야. 그걸 진짜 뭐 하겠대? 미분하면 뭐가 될까 진짜로? 진짜 스몰 f가 되는 거야. 정의 때문에. 라지 f 프라임 이 스몰 f죠. 그리고 라지 f a는 따라해 x의 a 대입 또는 t의 a 대입해서 상수를 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x에 대한 상수일 거라 미분하면 소모가 돼서 얘 미분한 것만 남아서 얘가 미분하면 스몰 fx 되는 함수 중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네모는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럼 이 네모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스몰 fx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해 부정적분. 근데 얘는요 여기 a부터 x까지로 돼 있잖아. 따라하세요. x가 a일 때 그 네모 값이 뭐예요? 0. a부터 a까지니까 몇 돼요? 0. 따라하세요. 적분 상수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예를 들면 뭐가? 결정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제일 간단한 예를 들게. f'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x는요 을 0 뿌리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 0 한 다음에 다시 증가하겠죠. 이게 f야. 근데 얘가요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이렇게 놓을까요? x제곱 이렇게 3x제곱 이렇게 나올까? 자, 그러면 적분하면 fx는 어떻게 되죠? x 3승 하고 까먹으면 안 돼.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해. 적분 상수가 결정되지 않았다. 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높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누가 결정되지 않아서? 적분 상수가 결정되지 않아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을 한다면요 1부터 x까지 하고 3t 제곱 dt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봐봐. 얘를 일단 대입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내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몇 나와요? 0 나오죠? 왜? 몇부터 몇까지가 되니까? 1부터 1까지 되니까 0 나오지? 내가 이거를 편의상 이 친구를 라지 f라고 할게요. 그럼 라지 f 몇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라지 f1이 0이다 해서 나오겠죠? 이거 지우개. 이렇게 둔다면 내가 알겠는 사실 저거이면 라지 f 라지 f1이 몇이다? 0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미분하면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의 변수를 x로 바꾼 함수. 그렇게 되는 거였지. 왜? 아까 스몰 f t였죠? 미분하니까 스몰 f 뭐로 변했어?
x로 변했죠? 그러면 그대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저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얘에서 변수만 바꾸면 돼. 뭐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는 3x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f를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적부분을 할게요. 적부분하면 라지 fx는 뭐라고 쓸 수 있고요?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c. 근데 1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오는 함수였기 때문에 0이 나오는 함수기 때문에 1 대입해서 0 나오면 이게 몇이었어야 돼? -1. 그럼 따라야 돼. 적분 함수가 결정되어 있다. 되어 있는 상태 이거야. 예를 들면 얘는 왜냐하면 라지 f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예를 들면 여기가 0일 때거든요. 1일 때니까 2.1을 있고요. x축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높이가 결정되지 않은 수많은 애들 중에서 라지 f이 몇인 친구를 0인 친구를 써야 되니까 그 중에서 여기 1일 때 여기를 지나가는 얘가 라지 f입니다. 얘는 라지 f가 얘가 라지 f입니다. 1일 때 0이 되는. 따라하세요. 높이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부정적분 중 하나. 결정된 그 여러 개의 부정적분들 중 결정되어 있는 하나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걸 줄여서 이걸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 네모는 일단 네모는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그럼 얘를 그럼 내가 fx의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얘가 상수항이 결정 되어 있어. 적분상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부정적분. 또는 따라서 부정적분 중 하나. 부정적분 중 하나보다는 한 부정적분이 짧잖아요. 그래서 얘는 f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 모양 자체는 a부터 x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따라하세요. 정적분. 정적분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적분으로 표현된 f의 한 부정적분인 거예요. 말이 존나 이상하죠. 우리 교육과정이 그래서 문제가 많아. 우리 대학교 때 배우는 그 정이랑 달라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이래요.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이에요. 존나 이상하죠? 예,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1분에서 fx 되니까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부정적분의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 나오잖아? 얘 네모 나오잖아? 이 네모는 누구의 한 부정적분이다?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다. 그럼 따라하세요. f를 도함수로 본다. f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저 라지 f는 얘 부정적분이니까 이게 라지 f 프라임이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따라 부정적분의 그래프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적분에서는 중킬러킬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정적분이 있네요. 정적분이면서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기 때문에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적분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또는 이제 따라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뭐 보통 기본 꼴이 이렇게 생겼거든. 딱 이렇게 fs는 요거입니다 라고 f를 정의할 때 이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유형의 이름이 따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근데 이게 뭐 모양 혹시 맘이에요. 뭐 여기 xfx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g'x 더하기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냥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나는 이거 함수의 정의보다는 어차피 함수의 정의는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으로서 나는 받아들이고 다루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항등식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만 딱 확인을 하면 돼. 일단은 정적분의 적분 구간. 네, 적분 구간이 변하는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지 상수인지 변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적분 구간이 변하지 않아. A부터 B까지 X가 변하더라도 왜 A랑 B는 고정이네. 그럼 따라 적분 구간 상수.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따라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상수값. 그래서 아씨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거 뭐 상수값일 거야. K라고. 이게 복잡해. K라고 쓰자. 이렇게 치환해서 다루게 되는 게 치환하고 대입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외웠었어요. 자, 치환하고 대입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얘를 K라고 치워놓잖아? 그러면 fx가 존나 간단해졌어요. fx는 원래는 gx 더하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dt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제는 gx k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러면 내가 k 치환했지. k를 치환하자 얘가 존나 간단해진 거예요. ft가 fx가 간단해졌다고 했잖아. gx 뿔 k ft는 gt 뿔 k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따라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ft를 이제 간단해진 ft를 대체를 해. 하고 종족분을 계산하면 따라 k에 대한 방정식 k 값이 나와. 그럼 k 값이 나오면 요 fx가 gx 뿔 k로 f가 결정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종족분을 포함한 항등식. 종족분을 포함한 항등식은 적분 구간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을 다뤄요. 첫 번째 유형이 적분 구간이 뭐일 때? 상수일 때는 싹 다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 치환하면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문제 좀 까다롭게 되잖아. fx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인데 정적분이 몇 개 포함된 항등식이야? 2개. 그러면 이 2개니까 따로따로 관찰해야 돼. 따라 적분 구간 관찰. 얘 적분 구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친구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x값에 따라 변해요. 적분 구간이. 자 그럼 얘는 따라 적분 구간 상수. 그리고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적분 구간이 상수가 아니지. 치환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 구간 상수일 때는 뭐 해버려라? 치환한 다음 꼭 치환했잖아? 그러면 k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하고 간단해진 식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서 풀어줘야 돼요.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k는 하고 몇 까지 딱 나와줘야 돼. 얘는 그럼 뭐 얘만의 방법이 있어요. 얘를 다루는 방법이. 그것도 하고 얘를 다루는 방법도 해야 돼요. 따라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해서 풀면 k가 그 치환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적분 구간이 뭐면? 상수면 바로 뭐해라?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따라 치환한 식에 간단해진 함수를 대입. 원래 FTDT였잖아요. 이 F가 원래 되게 복잡해요. 치환해서 K 이렇게 하면은 존나 간단해졌죠? 그걸 여기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란 얘기인 거야. 이거를 못하면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형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왜냐? 뭘 치환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아예 안 풀려요. 문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따라해.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가 포함. 예를 들면 지금 봐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고 x, f, t 하면은 따라해. dt.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 적분 변수 t. dt 하면 이 t를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 이 인티그랄 안쪽에서 누구를 독립 변수로 볼 것인가? 기준 문자로 볼 것인가?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독립 변수, 기준 문자 누구를 쓰래요? t. 근데 그 안에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가 있죠? x. 그럼 얘가 따라서 변수인지 상수인지. 이 식, 등식 전체에서 이 x가 상수로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따라 fx. 이 x의 기준 문자, 독립 변수로서 x는 변수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변수야. 그럼 따라서 빼내고 계산한다. 치환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빼낸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얘기야. 일단 뭐 해라? 빼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치환하는 이유가 뭐냐? 야, 어차피 계산하면은 이 적분한 다음에 B 대입 A 대입 하면은 상수 될 거잖아. 내가 모른다 뿐이지 상수 될 거잖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부터 B까지 한 다음에 피적분함수 좀 꼴보기 싫네. 뭐라고 돼 있어? X, F, T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돼요? 빼내주고 일단 빼내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A부터 B까지 F, T, D, C부터 D까지 X, T, D 하면은 어떡하죠? 따로 치환.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상수값은 맞거든? 근데 몇인지는 몰라. 둘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다른 변수로 나와요.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PQ 이렇게. 아니면 뭐 K, L 이렇게 놓든지 다른 변수로 돌아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면 K로 놓고 두 개면 PQ 이렇게 놔요. 아 왜 K 왜 안 나요? KL 이렇게 넣으면 돼요. KM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두 개 놓으면 PQ가 좋아서 네, 이렇게 넣는 편이고요. 아니면 쟤를 애초에 P로 놓으시던가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치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연히 값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갖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 예요. 제주 자 우리 여기까지 11까지 하고 넓이 가기 전에 한번 끊을게요. 너네 끊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더 집중해봐. 자 우리가 적분 단원이 얘들아 단원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부정적 부분이 있고요. 정적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부분의 활용이 있는데 이 활용 안쪽이 넓이 이동거리 이렇게 있어. 지금 여기 좀만 더 요거 마무리 이 단원 유형 마무리 하잖아요. 그 뒤에 거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쉬는 시간 좀 했다가 이제 넓이와 이동거리는 내용하고 문제들을 볼 거예요. 좀만 따라와. 자 일단 두 번째예요. 따라해.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아까 1번 유형은 적분 구간이 뭐일 때? 상수일 때.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위아래 끝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적분 구간이 변수인 경우예요. 자 이때는 따라하세요. 항등식을 계산. 항등식 계산을 하면 돼요. 항등식 계산은 뭐부터 한다라고 했죠? 대입할 거 없으면 이제 뭐예요? 미분 또는 적분. 근데 다항이라면 뭐도 할 수 있다? 최고차항 비교나 개수 비교도 할 수 있다. 항등식 계산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1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있대. A부터 X까지 FTT는 G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미분도 하고 싶긴 해. 미분하면 누구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 근데 그 전에 대입부터 꼭 먼저 하셔야 돼요. X에 대입해서 이득 볼 만한 게 있나요? 있죠. 뭐 대입하면 A 대입하면은 좌변이 몇이 돼버려서 0이 되니까 여기 미정계수 만약에 하나 있었다면 미정계수 하나가 결정이 되고요. 미정계수 두 개 있다면 그 두 미정계수에 대한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 대입을 꼭 먼저 해야 되냐면은 미분해버리잖아? 그럼 이제 얘만 자꾸 다루려고 하지 여기를 쓸 생각을 못해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막 풀다 와 씨발 안 나오지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대입해서 식 하나를 못 얻어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가능하다면 식을 얻어놓고 미분을 해서 새로운 식을 얻어서 가는 게 좋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부터 a까지 이거 미분하면 fx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상수부터 x까지 그럴 때 미분해서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빼내서 a부터 x까지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얘는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fx. 그러면 다시 x부터 a까지는 미분해서 누가 된다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되겠구나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분다. 얘도 잊지 말고 우리가 항등식은 뭐부터? 대입부터 고려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거는요 공부하기 되게 좋죠? 이거 x마 t 따라 x마 t ft 요거는요 따라 두 번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되게 특별한 얘기예요. 근데 정말 특별해서 외워서 풀면 쓱싹이야. 다른 데 막 계산 개같이 하고 있을 때 우리 쓱싹하고요 두 번 미분할 근거도 생기는 거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거 살짝 꼬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요? 얘 두 번 미분해서 F가 되는 과정을 그대로 풀면 유도하면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이거 못 풀어요. 근데 유도 과정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얘를 쓰고 넘어갈 거야.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옆에 보면서 쓰면 좋겠죠. 자, 내가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인티리어 A부터 X까지 X나 T, FT, DT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일단 피적분하면서 이상한 애가 있어. 누가 있어요? X 일단 빼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겠어. 대입부터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습관을 애초에 그냥 빼내고 하는 걸로 드리면 좀 좋긴 해요. 근데 대입은 정적분에서는 있어도 어차피 빼내고 곱하기로 빼내고 0 되도 어차피 다 0으로 날아가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자 그럼 내가 x에다가 a 대입하면은 0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은 g 0 ga a 대입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할 때는 이걸 빼내고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xft 마이너스 tft 따라의 정적분은 더하기 빼기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줄래요? 인티그럴 하고요. a부터 x까지 한 첫 번째는 x, ft인데 x 뭐 할 거니까 빼낼 거니까 미리 쓰기 시작하면 기분 좋겠죠. 뒤에 뭐라 써요? ft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한 다음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하고 이번엔 뭐라고 쓰면 될까? 뭐 빼낼 수도 없고요. 빼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 양변을 미분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미분해봅시다. 그럼 얘는 따라하세요. x에 대한 1차 함수. 이 친구는 따라서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두 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미분법을 써야 될까?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이거 조심해. 곱의 미분법 써야 돼요. 자, 미분합시다. d dx 하면 얘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는 그대로 오니까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xdt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놓고 뒤에 거는 뭐 하면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 알고 있어? fx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친구가 요거 계산한 게 요거인 거예요. 고의 미분법. 자 뒤에 것도 요 미분 지금 양면에 미분하니까 얘 미분 다 해야 되죠? 자 이 미분하면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하고 x 따라서 미분해서 xfx가 되는 함수. 요 피접분 함수에서 변수만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t를. 그럼 어떻게 되죠? g'(x) 그래서 이 소구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 항등식을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 그럼 새로운 항등식이니까 다시 리셋이야. 뭐부터 해야 돼? 대입부터. x에 몇 대입해야 될까요? a 대입하면 여기에 a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요? 0은 우변은 뭐가 돼요? 자 그러면 GA가 몇이었는데? G'A도 0이야. 좋은 것이 벌써 두 개나 나온 거야. 그럼 만약에 G가 다항함수였다면 대입해서요. 미분하고 대입해서요. 3차 이상의 다항이었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GX는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대입도 할 만한 거 있나요? 여기서 딱히 없죠?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까? 또 이것 때문에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이거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 그래서 미분을 해야 돼요. 이건 좌변이 어떻게 될까요? fx 우변은 이거 미분하면 프라임 미분하면 따라해 더블 프라임. 네, 더블 프라임 기호 자체는 수투에 나오지 않지만 약속이에요. 이렇게 쓰는 약속이다. 자 그러면 따라 항등식을 미분하면 땡땡땡땡땡땡 또 다른 새로운 항등식 또 다른 항등식이 나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대입하고 하고 싶은 거 이제부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따라하세요.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일단 이런 모양 나오면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따가 뒤에 내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살짝 모양 바꾼 거를 너네가 대입 미분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내용인데 따라서 리미트 인테그랄 이거 같이 나왔을 때 유형을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 나왔을 때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 유형을 외워놓으면 되게 특별한 세팅인 거거든. 따라하세요. 리미트 인테그랄 딱 외우고 그냥 따라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꼴이에요. 자 봅시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 x만 a분의 1 해놓고 a부터 x까지 fdt 하면 이거 정적분의 정의예요. 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a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x 마이너스 a 밑으로 깔고요. 얘 정적분은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이렇게 나와요. 놓고 계산해봤더니 이게 뭐의 정의랑 모양이 똑같네? 미분계수의 정의. f가 연속함수라면 이게 라지 f의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해서
이게 미분계에서 무조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large prime A는 small prime A 이렇게 된다 해서 이 결과를 외우지 말고요. 과정을 기억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만들어서 다룬다를 외우세요. 그래야 모양이 덕지덕지 복잡하게 돼 있어도 그냥 따라 수렴하는 꼴 만들기.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수렴하는 꼴로 이렇게 묶어내서 변형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2번, 3번 이건 너네가요 읽어보세요.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그 미분 파트 배웠던 그 공식들 내용이고요. 너네가 해보시고요. 자 우리 요거 하나 예시해보고 쉽시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gx.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했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따라해. 종족분을 포함한 항등식.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항등식이네. 종족분이 포함됐네 하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확인을 했을까? 종족분이 포함된 항등식을 만나면 적분 부강을 확인을 해야 돼요. 다시 따라해. 종족분이 포함된 항등식. 그러면 뭐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적분과 이 적분과 봤더니 변해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죠. 따라하게 항등식으로 다룬다. 항등식의 계산으로서 다루게 되면 돼요. 자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입하면은 뭐 대입하고 싶어요? 네, x는 a 대입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좌변은 몇이 되고요? 0은 하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대입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딱히 여기는 없죠. 이 식을 모르기 때문에 뭘 대입해서 이득 볼 수 있을지 아예 모르겠어? 그래서 뭐 할 차례? 미분,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밖으로 빼내고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그 다음 마이너스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뭐라고 쓰면 돼요? d제곱 ft 는 gx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하여 뭐하면 양변 미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좌변도 마찬가지로 고배 민법하고 얘가 따로 미분하면 되겠죠? 자 이 고배 민법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2x하고 뒤에는 그대로 a부터 x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더하기 한다요? 불러세요? x제곱 fx 오호 이거 봐라 얘 봐라. 그러면 고변법 하면은 이게 똑같네 모양이.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제곱 f x는 g 프라임 오호 이렇게 된 모양이 똑같네. 수고가 되네요. 세제곱 8번 수고가 안 되고 수고가 돼버렸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2x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t dt는 g 프라임 x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자 따라 항등식을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 네, 그럼 새로운 항등식이니까 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입. 근데 여기는 대입하고 싶은 게 두 개야. 뭐 대입하고 싶을까? a 대입하면 여기가 몇이 되고 그 누구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여기가 몇이 돼요? 0. 그러면 나는 여기서 두 개는 대입을 하고 싶어. x에 몇 대입하고요? a 대입. 그럼 x는 a 대입 하면 뭘 얻을 수 있죠? 0은 g 프라임 a. 누구 대입하면 개이득이야? x는 0 대입. 그러면 0은 g 0. 이것도 얻을 수가. g 프라임 0. 이것도 얻을 수 있죠. 그럼 g에 대한 정보가 지금 벌써 몇 개나 나온 거야? 3개나 나왔네. 만약 gx가 다한 함수였다면 지금 2차면 벌써 끝났어. 식이 3개나 나왔으니까. 네. 3차라면 이 점에서 하나 남았을 거야. 지금 식이 3개 나왔으니까. 네. 뭐 다른 조건 문제 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거 뭐 또 해볼 법 하긴 해요. 미분 할 만하긴 해. 근데 그럼 좀 짜증나는 게 여기가 또 무슨 미분법? 꼬연법 하셔도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미분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나 이거 나눠버리고 싶어요. 봐봐. 여기 0 대입하면 몇 나온다고 했어? 0. 여기도 0 대입하면 몇 나오는데? 0. 그럼 따라하세요. 우변도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g가 다항이라고 적어봅시다. 얘도 x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양변을 x로 뭐 해버리고 싶어? 나누고 싶죠? 나누려면 근데 막 나누면 안 돼요. 전제를 깔고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전제를 깔고 나눠버릴까? x가 0이 아니다. 이때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땡땡땡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x로 나눈 걸 쓰겠죠.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대입하고 미분하고를 여기서 대입은 a 대입 이미 똑같은 거랑 안 될 것 같고 미분에다 얘를 미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너네가 딴 상등식의 계산, 상등식 계산의 차원에서 너네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이거 그냥 미분하는 것보다 여기 인수 뭔가 나와 있다면 이거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정도 한번 너네가 써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넓이 한번 해보자.